성장주는 서울 아파트예요. 현금 부자를 어떻게 막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엄밀히 말하면 부동산 대책인지 증세 정책인지 구분이 좀 안 됐습니다. 부동산 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공급이라고 보는데 이번 공급을 한번 소화한 다음에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이제는 과거와 같은 상승을 하기에는 부동산은 좀 부담이지 않을까? 기대 수익률을 좀 많이 낮춰야 되는 상황이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면 10년 만에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냐 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때랑 지금이랑은 좀 다른 게 공급이 없다는 거죠. 아유, 뭐 상계 신도시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하는데 서울에 공급이 없다. 지금 성장주는 서울 아파트예요. 아파트가 아니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많아져야 되고, 그리고 청약에 대한 가능성이 저는 청약 가점제를 오히려 역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예전에는 왜 그 어느 평수 이하, 뭐 84제곱 이하는 25%가 추첨이었고 나머지는 가점제였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서울이나 인기 지역은 이제 100%로 바뀐 건데, 요걸 뒤집어 가지고 그냥 전부 다 추첨제로 바꿔버리면, 그리고 지금 이제 신혼부부 특별 공급, 뭐 생애 최초 특별 공급, 뭐 다가족 특별 공급 이런 게 있는데 이걸 다 뒤집는 거죠. 일단은 100% 다 추첨으로 해요. 그러면 이게 어떤 생각이, 가수요가 사라집니다. 내가 언제 청약이 돼서 당첨만 되면 3억이든 5억이든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굳이 뭐하러 전세 끼고 집을 사야 될까? 근데 청약의 가능성이 거세됐으면 그 청무피사가 되는 거죠. 청약은 무슨 피주구사가 되는 건데 청약이 될 것 같잖아요. 그러면 이 일생에 한 번 기회를 쉽게 버리지 않을 사람들도 꽤 있을 거다. 대신에 식구들도 많고 무주택도 오래 살았고 청약 통장 가입 기간도 긴 분들은 그런 부분들의 특별 공급을 하는 거죠. 뭐 30년 전세 특별 공급 뭐 이런 거 있잖아요. 30년 동안 청약이 한 번도 안 된 사람들의 박복한 사람들을 위한 특별 공급 이런 것들. 오히려 역으로 뒤집으면 가수요를 잡을 수 있지 않았을까? 나한테도 기회가 올 수 있어라는 생각이 좀 생기면, 그리고 그 확률도 높아지지만 로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로또를 일주일에 한 번 하던 거를 매일 하는 겁니다. 공급을 늘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지금 신고가 갱신하면서 매매를 들 필요가 별로 없는 거죠. 새 아파트가 많이 나오고 청약받아서 그냥 안 오르면 살면 되고, 그죠? 어쨌든 서울의 새 아파트는 이제 생활 조건이 굉장히 좋으니까 그냥 살면 되고 오르면 땡큐고 뭐 이런 상황이 되지 않나? 뭐 물론 제가 정책을 잘 몰라가지고 뭐 어이없는 소리를 하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정책이 공급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서야 나오잖아요. 이제는 공급 대책이란 말을 쓰는데 지금까지는 엄밀히 말하면 부동산 대책인지 증세 정책인지 구분이 좀 안 됐습니다. 뭐 결론은 지금까지 정책을 저는 어떻게 판단했냐면, 이미 집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대출 외에 다른 방법으로 돈을 차용해 볼 수 있는 사람들한테 기회를 몰아줬다라고 하고, 그 사람들에게 결국에는 또 세금을 높여가지고 집을 정책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돈을 벌게 해줬으니 번 돈은 세금으로 가져가겠다, 이런 플랜으로 느껴진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설계했다고는 보기 어렵겠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았냐. 지금까지 다 세금을 늘렸잖아요. 그러니까 집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세금은 세 번이 있습니다. 살 때, 그리고 살고 있을 때, 팔 때잖아요. 근데 세 개 다 올랐습니다. 그죠? 취득세 올랐죠? 도의세 올랐죠? 양도세는 말할 것도 없죠. 그러면 있는 사람들도, 집이 있는 사람들도 지금까지는 본의 아니게 혜택을 많이 누렸지만 좀 짜증이 나는 게, 이건 갖고 있으란 말이야. 갖고 있으면 보유세가 나와요. 더 살려고 하니까 취득세는 또 엄청나서 더 사진 않는다 하더라도 이거 팔려고 해도 양도세가 만만치 않고, 뭐 청와대에서도 민정수석님도 뭐 사실 양도세 9억 맞기 싫으니까 사표 내신 거잖아요. 물론 다른 판단도 있으셨겠지만 그런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저는 이렇게 괜히 싸움을 일으키지 말고 좀 공급을 좀 늘릴, 그리고
근데 공급 늘린다는 게 말처럼 쉬운 건 당연히 아니죠. 뭐 하늘에 띄워놓고 이런 건 아닌데 그 예전에도 집값이 엄청나게 오를 때 200만 원 건설하고 막 그럴 때도 다 그냥 맨 땅에 신도시만으로 한 게 아니라 그때 이제 용적률을 특별하게 한 200%더 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탄력적으로 공급을 용적률을 높이면 택지 개발은 땅을 고르고 준비하고 하는 시간이 엄청나게 들잖아요. 아무리 빨라도 4년 걸리거든요. 이거 하는데 2년, 저거 하는데 2년 걸리니까. 근데 이미 결론 난 거에 용적률이 예를 들어 300%인데 500%로 간다. 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그만큼 빨리 그래서 이번에 그걸 하지 않았습니까? 용산 정비창에도 2만 호 정도 추가를 한다고. 그런 것들이 원래 가능하지 않았을까? 라는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공급을 이미 시장은 공급이 지금 빨리 이루어지지 못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공급 정책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그거를 수요를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핀트가 좀 맞지 않았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금은 처음부터 오를 분위기가 없으니까 계속 그냥 청약이나 뭐 대출 제한 뭐 이런 거에 포커스 맞춘 게 아니라 자꾸 공급을 먼저 얘기하고 각주로 뭐 LTV 제한 이런 뭐 투기 과열 지구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좀 더 좀 프로페셔널한 대응이 아니었을까라는 아쉬움은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의 관심은 그냥 대출 제한 뭐 이런 식으로만 그럼 대출 안 되면 돈 있는 사람들은 뭐 아무 현금 부자를 어떻게 막겠습니까? 돈 주고 사겠다는데 대출 필요 없다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도 사실 따지고 보면 성장주, 지금 서울 아파트는 성장주입니다. 공급이 만만치 않고 지금부터 하더라도 오래 걸릴 겁니다. 왜? 재개발해야 되니까, 재건축해야 되니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서울 쪽으로 쏠림 현상은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똑같다. 그러면 여기서도 키는 주식시장하고 똑같죠. 금리가 올라가거나 아니면 공급이 늘어나거나. 근데 이걸 좀 지켜봐야 되는데 이제는 좀 늘어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택지 개발이 어느 정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이제부터 공급이 좀 가능해지는 지역들이 좀 생기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와 같은 상승을 하기에는 부동산은 좀 부담이지 않을까? 저는 뭐 폭락 이런 거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폭락은 생각하지 않는데 둘 중 하나죠. 상승의 상승폭은 좀 둔화되고 상승한 거에 상당 부분이 정보 못이 될 거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서울에서 괜찮은 물건을 갖고 있으면 다 15억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출이 안 되잖아요. 자금이 너무 많이 묶여요. 재테크의 출발은 투자 판단의 첫걸음은 기회비용이거든요. 나 그냥 원금보다 뭐 원금 안 까먹었으면 됐어. 이건 투자가 아니죠. 투자가 아니고 원금 안 까먹으려고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이 있고,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수익률을 봤을 때 부동산이 다른 것보다 매력도가 굉장히 좀 떨어지지 않나. 예전에는 구멍이 많았잖아요. 뭐 법인 설립해가지고 다도막 날리고 했는데 법인 같은 경우는 거의 파약을 내렸으니까 뭐 물론 그 와중에도 다 길을 찾고 계시고 있지만 어찌됐든 예전보다 어려워진 건 분명하고요.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보고, 그러나 성장주로서 공급 제한은 빨리 해소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매력도는 여전한 상태에서, 근데 그걸 빨리 판단한 자금들은 뭐 다른 길을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뭐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주식을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일부분은 좀 옮겨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고, 그게 최근 늘어나고 있는 예탁금 중에 일부가 또 그런 자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아무튼 부동산도 좀 많이 지어주세요. 사실 뭐 지금 부동산 대책은 이제 빈 날짜가 없을 정도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실 기본적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카드는 사실 마음만 먹으면 어디까지든 뭐 가지 말라는 법이었기 때문에 결을 거꾸로 가는 투자는 안 하는 게 원래는 정석입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정책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고, 정책이 가져온 부작용 이런 것 때문에 정책이 원하는 방향, 반대 방향으로 부동산이 흘러와서 계속 이렇게 논란이 많았던 것 같은데, 지금 저는 사실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공급이라고 보는데, 지금이나마 공급이 약간 시작되고 있는 모양이고,
그리고 지금 규제를 할 게 이제는 거의 비어있는 게 없을 정도로 촘촘해졌어요. 그래서 투자 자체는 수익을 낼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걸로 자신의 그 부동산 가격이 오른 거를 자신의 이익으로 바꾸는 데는 굉장히 예전보다는 기대 수익률을 좀 많이 낮춰야 되는 상황이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이 계속 오르면 역설적으로 규제는 지금보다 더 강해질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지금 가지고 계신 게 아니라면 굳이 이제는 조금 저는 2년 전만 1, 2년 전만 하더라도 시장의 부작용 때문에 더 쏠릴 것이다 라고 판단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거를 시장이 꺾이진 않겠지만 이제 내 주머니에 넣는 거는 예전보다 좀 낮아져서 과거와 똑같은 흐름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걸 감안을 하시고 그리고 정부 여지를 보니까 사실 뭐 막을 정당도 없고요.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굳이 새롭게 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겠나는 거고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고요. 뭐 일부 단지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주거 매력도나 이런 것들이 확인된 단지들은 얼마든지 더 상승할 수 있겠지만 그냥 뭐 무조건 그냥 다 있는 대로 사는 거는 좀 힘들고 그리고 실거주형이라면 투자보다는 실거주형은 저는 무조건 하나는 살 수 있을 때 살 수 있는 집을 사는 거는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투자 수익을 내는 데는 조금 불리한 환경으로 빠르게 좀 넘어가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타이밍이라고 하면 지금은 그 부동산도 결국 수요와 공급이기 때문에 부동산 공급이 늘어나는 것 중에 전초가 이제 부동산을 지을 수 있는 땅을 이제 개발하고 하는 건데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과거 최근에 많이 올랐던 거는 과거에 이제 택지 공급이 거의 없다시피 했던 시절이 있어가지고 그때 공급 부족 이야기가 2017년부터 나오고 있던 상황에 공급 대책보다는 수요나 대출을 막는 뭐 이런 형태로 정책이 진행이 되면서 공급 부족 상태는 계속 이어져 오는 바람에 많은 제재를 불구하고 지금까지 가파른 상승을 보였다고 보는데 정부도 그걸 이제 알았는지 최근에는 공급을 좀 느리고 있고요. 그게 뭐 서울이냐, 뭐 수도권이냐, 서울권이냐에 따라서 좀 보긴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확실한 거는 현재는 작지 않은 규모의 공급을 할 수 있는 준비가 시작됐다라는 거라서 지금을 보고 들어가는 거는 이번 공급을 한번 소화한 다음에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실거주용으로 집은 그 시기가 언제가 됐던 그냥 자기가 살 수 있는 집을 사는 거는 맞고 대신에 이거 뭐 청약을 준비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그냥 지금 가능한 집을 찾는 분도 계실 건데 이건 한번 많이 독립을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부동산이 그걸 어떻게 사고 어떻게 진행되고 하는 걸 모르다 보니까 갑자기 부동산 투자 강의 이런 걸 들어봐야 약간 너무 딴 세상 얘기 같이 들리기 때문에 하다못해 지금 뭐 원룸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정부가 이제 혜택성으로 주고 있는 대출을 이용해서 한번 전세를 구해 본다든가 이런 경험들을 많이 쌓는 게 가장 기본이 되고 여기서 기본기를 다 다진 다음에는 이제 자신의 역량과 이제 그 준비된 자금이 있다면 뭐 투자까지도 고려할 수 있다고 보는데 부동산 일단 좀 겪어봐야 될 겁니다. 겪어봐야 그냥 있는 집에서 계속 살다 보면 아무래도 뭔가 좋은 집의 기준 그리고 어떻게 제도가 되고 청약제도는 어떻게 되고 대출은 어떻게 진행되고 이런 것들을 좀 간접적으로 배우기도 어렵기 때문에 한번 독립을 해서 경험을 많이 해보시는 게 가장 기본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실제 투자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또 들어보고 공부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